안녕하세요. 두 번째 라텍스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점착 시트 쪽 하다가 마저 다 못했어요. 그래서 점착 시트에서 이제 바닥 시트 쪽까지 저희가 얘기를 했고요. 네, 바닥 시트 중에는 이제 알루미늄 시트라고 저희가 부르기도 하는데요. 아스팔트 바닥에다가 바닥 시트를 쓰기도 한다, 이런 말씀까지 드렸죠.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바닥 시트 쪽이 은근히 또 늘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거리두기 관련해서 이제 바닥에 마트나 아니면은 그 실외에서도 바닥에 이렇게 붙이는 형태의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쪽에서도 바닥 시트를 많이 사용이 가능한데요. 특히 라텍스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은 잉크로 심지어는 이제 비슷한 형태의 프로파일로 바닥도 하고 벽도 하고 캔버스도 하고 이렇게 다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디자이너가 감각적으로 그 부분을 아울러 가지고 뭔가 디자인을 할 때 좀 유리한 점이 있어요. 바닥재에도 이제 이렇게 라텍스를 이용해서 쓰고 또 벽지에도 쓰고 블라인드라든지 테이블보 여러 가지 이런 목적으로 다양하게 쓰는 경우에도 비슷한 느낌의 톤으로 데코레이션을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에는 라텍스의 그런 다양한 소재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장점이 되겠죠. 다음은 이제 자동차 데칼 쪽입니다. 데칼이라고 하는 거는 뒤에 있는 이제 프린트 앤 컷 그 기계를 가지고 원하는 모양으로 딴 다음에 붙이는 거예요. 베이스는 페인트가 발라져 있거나 벽돌이라든지 여러 가지 베이스가 있고 그 베이스 위에다가 이제 원하는 이미지를 커팅을 한 형태의 스티커를 붙이는 그런 작업을 이제 데칼이라고 부릅니다. 자동차 광고, 택시 광고 같은데 데칼 많이 사용을 하고요. 또 자동차 광고에서는 이런 형태의 광고는 버스 우리가 제일 많지 아무래도. 랩핑이라고 하면은 이제 광고가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개인적인 그런 취향에 따라서 여러 가지 랩핑을 할 수가 있어요. 일반적인 차량도 하시지만 또 스포츠카라든지 전문적인 동호회를 통한 랩핑 샵을 시장에서 많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라텍스가 이런 전문 랩핑 쪽에서도 좀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라텍스를 좀 이렇게 많이 써보신 분들은 이제 느낌적으로 딱 보았을 때 그 라텍스가 약간 세틴 느낌이에요. 자동차 랩핑 같은 경우는 한번 하면은 2년씩 3년씩 쓰거든요. 이 랩핑 샵들 제가 많이 다니고 있는데 그분들은 라텍스 되게 선호하세요. 다른 이유 다 떠나서 그런 색감이나 어떤 느낌이 좋아서 그런 거 많이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쪽 그 전체 랩핑 시장에서도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랩핑은 이제 자동차 랩핑 같은 그런 랩핑도 있지만 데코레이션 쪽에 인테리어나 이런 데에서 커스터마이징해서 어떤 사무실 같은 데서 조금 다른 느낌을 내고 싶으실 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간편한 랩핑도 있습니다. 라텍스는 저희가 이제 보통 PVC 스티커를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일부 이제 논 PVC 제품도 사용을 하지만 보통 문구점이나 이런 데서 그냥 간편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스티커는 약간 PP 재질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보면 뭔가가 빳빳해요. 스티커 용지 자체가. 저희는 이제 이런 굴곡이나 이런 걸 표현하려면 이제 그런 재질로는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PVC 재질의 랩핑용 소재들, 그런 소재들 좀 찾으셔서 하시면 좋겠고요. 예, 라텍스에선 다행히 출력이 잘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카페 같은 데에서 인테리어 소품 같은 걸로 쓸 수도 있겠네요. 예, 이런 식의 랩핑도 가능합니다. 빨간색 분무기 같은데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랩핑을 한 거고요. 라텍스는 이제 솔벤처럼 VOC가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 아이들 제품 이런 거 만들 때도 좋고요. 내구성 좋게 하려면 이제 라미네이팅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제 차 옆에 이제 그 기름 넣는 주유구 쪽에 가볍게 그냥 A4 사이즈 정도짜리 랩핑 한번 해봤는데 한 3년 쓰는데 라미네이팅도 안 했거든요. 기름도 묻고 이렇게 세차도 하고 했는데도 특별히 세차 때문에 생긴 스크래치나 이런 거 못 봤어요. 강하게 긁거나 키로 긁으면 당연히 까지겠죠. 이제 그런 충격이 가는 경우에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만 가벼운 세척이라든지 이런 거에는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커스터 합체에서는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액자 같은 데에다 알루미늄 복합 판넬이나 이런 이제 고급 판을 쓸 수도 있고요. 포맥스라든지 이런 판재료에다가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액자를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벽 데칼은 이제 벽에 붙이는 스티커 시중에 판매하는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제작하는데 라텍스 가지고 비즈니스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솔벤 냄새라든지 이런 거에 되게 민감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냄새가 나지 않는 라텍스가 좀 좋은 포인트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또 이제 벽 데칼의 다른 예고요. 스티커에다가 이제 반칼로 커팅을 하잖아요. 커팅을 하고 붙이지 않을 부분을 다 떼어내고
넘기려면은 끈적 힘이 덜한 종이를 붙이고 걔를 떼어내서 이렇게 붙이는 형태. 뭐 겨울에 크리스마스 때 이제 이렇게 벽에다가 아니면 유리창에다가 트리를 붙이고 크리스마스를 이제 즐긴 다음에 떼내면은 또 깔끔하잖아요. 또 그때 제가 고민했던 이유가 아이들이 되게 어렸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이제 만들어 놓으면은 막 가서 이렇게 장난하고 하니까 이제 또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렇게 했었거든요. 벽에다가 크리스마스 트리 모양의 스티커 큰 거를 붙이고요. 거기다가 장식을 했어요. 불도 달아가지고 이렇게 장식을 한 다음에 이제 크리스마스를 다 보내고 나서 딱 띄어서 깔끔하게 딱 처리했죠. 그러니까 가구 같은 경우도 심플한 가구를 구입해가지고 거기다가 랩핑을 해서 어떤 원하시는 패턴이나 아니면 문양대로 이렇게 가구를 만드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뭐 가구만이 아니라 이런 테이블 같은 것들도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조금 더 신경 쓴다면 이제 코팅 필름이나 이런 것들을 뭐 조금 더 그 목적에 맞는 좀 좋은 것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쓰시게 되면은 좀 더 완성도 높은 그런 제품이 나오겠죠. 벽돌 시트라고 부릅니다. 벽돌 시트는 벽돌에 붙이는 거예요. 지금 요 옆에 있는 스폰지는 요건 이제 3M 제품인데요. 내열 스폰지예요. 그래서 이 롤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을 받아도 이제 스폰지 자체에 푹신푹신함이 이제 없어지지 않는 그런 제품인데요. 옆에 있는 공업용 드라이어로 좀 멀리서 이렇게 열을 준 다음에 부드러워진 상태에서 그 벽돌 모양 그대로 눌러가지고 이렇게 압착시키는 거예요. 뭐 면세점이나 이런데 카페 같은데 가끔 가보면은 이게 벽돌 벽에다가 이런 형태의 인테리어 뭐 포스터 같은 것도 그렇고요. 이런 걸 해놓은 데가 생각보다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렇게 늘어났을 때 신율이나 이런 게 잘 견뎌야 되기 때문에 이제 라텍스가 그런 늘어났을 때 깨지거나 이런 게 없잖아요. 이제 인테리어 쪽에서는 점착 실크 벽지라고 하는데 실크 벽지가 PVC 벽지죠. 해외에서는 예전부터 문화 자체가 벽에다가 이렇게 천을 대는 걸 되게 당연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벽지라는 개념이 이제 텍스타일로 하는 벽지가 사실은 원래 기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해외 전시 같은 데 가보면 좀 약간 국내와는 다른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봤을 때는 이제 실크가 좀 특이할 수도 있고요. 이런 벽지들을 이제 텍스타일 베이스의 그런 벽지들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저희 이제 저 고객분들 중에 이런 원단을 개발해가지고 쓰시는 분이 있는데 이제 아쿠아텍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가 방수가 되는 제품이고요. 라텍스 잉크 자체가 방수도 되니까요. 그리고 얇은 천에다가 이제 출력을 해서 커팅을 한 거예요. 커팅할 때도 올이 풀리지 않도록 이렇게 개발을 하셨고요. 원단을 이제 강접으로 옷 같은 데 붙일 수가 있어요. 아쿠아텍이라고 붙인 이유는 워터파크 같은 데에서 이제 아이들 보면은 단체로 놀러 왔을 때 막 조끼 있거든요. 그 뭐 태권도 학원이나 유치원 데서 놀러 왔을 때 눈에 딱 띄게 하기 위해서. 근데 구명조끼를 입고 그 등에다가 이런 거 붙여가지고 해도 되지 않을까. 뭐 어차피 그날 하루 종일 쓰고 이제 버리는 거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아쿠아텍이라고 이렇게 만드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물에서도 이제 번지거나 하지 않고 또 이런 텍스타일, 옷이나 이런 데에서도 이렇게 붙여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류의 원단으로 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신발이나 이벤트성의 응원도구 아니면 굿즈, 상품 이런 걸로도 활용이 가능하고요. 요거는 돌출 간판 같은 데 많이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광시트지라고 부르는데요. 스티커 용지입니다. 자체가 어느 정도 광확산 기능이 있고요. 이제 폴리카보네이트 광확산 시트하고 같이 만나게 되면은 돌출 간판도 있잖아요. 뭐 일부 돌출 간판은 그냥 그 간판에다가 그 스티커로 이제 글자 같은 거 표시하고 이렇게 되게 심플한 그런 간판들도 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복잡한 문양이라든지 뭔가 이런 것들은 한 장에 다 찍어가지고 바로 딱 붙인 거거든요. 광확산 시트, 광시트지를 이용해가지고 돌출 간판들, 백릿 제품들 만들 수가 있습니다. 고이도 반사 필름.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이 검정색이나 이런 여러 가지 색에 대해서 뭐 내구성이나 그런 것들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시트를 잘라가지고 붙이거든요. 그래서 가독성도 좋고 이제 아무래도 변색이나 이런 거에 직접 시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붙였을 때는 좀 더 강하니까요.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검정색에 대해서는 라텍스가 변색에 어느 정도까지 견딜 수 있는지에 대한 인증을 받아서 이제 이런 도로교통 쪽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고, 하지만 국내에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뭐 사설 도로 안내 표지라든지 이런 용도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종의 광고용으로 쓸 수도 있고요. 원래는 고이도 반사 시트는 되게 제한적이었어요. 많이 없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반사 시트 만드는 업체들도 많이 있고 가격도 되게 좀 해볼 만한 가격이라서 디자인이나 이런 게 자신 있는 분들은 한번 라텍스 제품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스티커를 맞췄네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또 기회가 되면 이제 뭐 배너, 패트 여러 가지 이제 그 외의 어플리케이션들 하나씩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